핸드폰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 운동에 대한 온라인 루머는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도 확실한 정보와 이를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은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인 지수는 체력 관리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 운동법, 빠르게 살 빼는 방법 같은 키워드를 치니 수많은 블로그와 영상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몇 가지 기사에서는 단시간 내에 놀라운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에 지수는 큰 호기심을 느꼈다. 처음엔 플랭크 5분만 해도 복근이 생긴다 는 글에 주목했다. 이를 실행해 보기로 한 지수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힘겹게 플랭크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실망한 그녀는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에 도전했다. 블로그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지수는 자주 배고픔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지수는 온라인 정보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친구인 윤지가 말해준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윤지는 트레이너에게 올바른 운동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겨울 되풀이해서 이야기했었다. 그녀는 트레이너와 상담했고 자신의 몸 상태와 목표에 맞는 운동 방법을 배운 뒤로부터 꾸준히 체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소중한 메시지를 되새긴 지수는 트레이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초기 상담에서 트레이너는 지수의 체형, 체력 수준, 생활 습관 등을 세심히 분석했다. 그리고 나서 지수를 위한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을 세워주었는데 여기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탄력 있는 스트레칭이 포함되어 있었다.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지수는 약속된 변화를 실감했다. 단순한 운동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트레이너와의 꾸준한 소통과 과학적 접근을 통한 결과였다. 또한 정보의 출처와 신빙성을 무시한 채 온라인 루머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익혔다. 이 경험을 통해 지수는 알게 되었다. 매체에 떠도는 자극적인 광고와 화려한 약속의 글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그녀는 꾸준함과 체계적인 관리가 바탕이 된 운동이야말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쯤은 누구나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싶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현명한 체중 감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신진대사이다. 신진대사를 촉진하면 체내에서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소모하게 되어 체중 감량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썰은 신진대사 촉진 음식을 통해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해낸 한 여인의 이야기이다. 지수는 어린 시절부터 슬림한 몸매를 자랑해왔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공부와 사회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잦은 야근으로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결과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식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된다. 그녀는 이 정보를 토대로 자신만의 다이어트 식단을 계획하기로 결심한다. 가장 먼저 그녀가 주목한 것은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을 한 컵 마시는 것이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물 자체의 수분이 이미 오랜 시간 쉬고 있던 몸을 깨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그녀는 아침 식사로 오트밀이나 그리스 요거트를 추가했고 여기에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였다. 이러한 조합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가 오래 걸리지 않아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었다. 점심시간에는 꼭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 계란 등이 주재료로 사용되었고 다양한 채소로 가득 채운 샐러드를 함께 섭취했다. 지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 점심과 저녁 사이의 간식 시간에 녹차나 아몬드를 먹는 것을 선택했다. 녹차의 카테킨은 지방 산화를 돕고 아몬드의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은 간식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 저녁은 더욱 가볍게 그러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했다. 퀴노아나 현미밥에 가능한 한 많은 채소를 곁들인 비건 요리를 주로 선택했다. 충분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면서 소화가 잘 되었다. 이와 같은 식사를 유지하면서 그녀는 매일 30분 이상 꾸준한 운동을 병행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지수는 몸이 점차 가볍고 활력이 도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체중계에 올라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다.
무려 5kg이나 감량에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체중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녀는 에너지 넘치는 일상과 건강한 식습관까지 얻을 수 있었다. 지수의 성공적인 체중 감량은 신진대사 촉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음식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강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외 대기오염에 대해 알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기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기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거주하던 정연 씨는 갑작스런 기침과 피부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녀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정연 씨에게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연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로 외부 대기 오염 정도가 높은 지역이기는 했지만 실내에서의 생활이 더 깨끗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실내 공기도 다양한 원인으로 오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냉난방기, 새로 구입한 가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요리 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몸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정연 씨는 집으로 돌아가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자연 환기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실내 식물을 키우며 공기를 정화하는 방법들도 학습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클리너와 화장품도 자연 친화적인 제품으로 바꾸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철저하게 환기를 시켰습니다. 몇 달 후 정연 씨는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그녀는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실내 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그들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연 씨의 경험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한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노약자들이 머무르는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다니며 적절한 환기와 청정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야기 끝에서는 정연 씨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더 나은 실내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녀는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실내 대기 오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대기오염과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실내 공기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내 공기에 대한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슈퍼푸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생각나는 것이 있다. 블루베리, 연어, 아보카도 같은 유명한 음식들이다. 그러나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런 슈퍼푸드들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슈퍼푸드는 처음에는 단순한 마케팅 용어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슈퍼푸드로 알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오랜 시간 동안 특정 지역 사람들의 주요 영양 공급원이 되어왔다. 슈퍼라는 수식어가 붙기 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에서 그 효능을 발견하고 세대를 넘어서며 섭취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아사히 베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수천 년간 원주민들의 식단의 일부였다. 아사히 베리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질병에 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아사히 베리를 수확해 매일같이 섭취하였고 그 결과 신체적 능력과 면역력이 강화되었다고 전해진다. 현대의 연구들이 아사히 베리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밝혀내면서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강황,
또는 터메릭은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 수천 년간 사용되어 온 주요 치료제로서 그 내력이 길다. 인도의 전통의학에서는 강황을 염증 완화, 소화 촉진, 심지어 상처 치료에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연구가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암과 같은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슈퍼푸드들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숨겨진 요소가 있다. 바로 상호작용이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슈퍼푸드들이 서로 조화롭게 존재하면서 그 효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들은 아사히 베리만 단독으로 먹는 대신 다른 열대 과일과 곁들여 섭취함으로써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흡수했다. 현재 연구자들도 특정한 조합이 항산화 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발견해 답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슈퍼푸드의 모든 효능이 과학적으로 성공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스피룰리나는 단백질과 비타민으로 가득 찬 조류이지만 그만의 특별한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모아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대중들은 슈퍼푸드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슈퍼푸드의 열풍은 때로는 환경적,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슈퍼푸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당 지역의 식량 가격이 급등하거나 환경이 훼손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농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심각한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슈퍼푸드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배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슈퍼푸드에는 이미 잘 알려진 디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지 건강을 개선하는 디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자연과의 조화,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 그 모든 것에 걸쳐 있다.